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혹시 삶이 너무도 외롭고 괴롭고 힘이 들어서 11월의 나무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건 아니신가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내 삶의 모든 희망이 꺼질지라도 단단히 붙들어줄 고귀한 선물 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일으켜준 기도처럼 품고 산 문장들을 품고 오신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의 저자 한동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북카페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다시 보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EBS 라디오 유튜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가님, 우리 북카페 지금 단골 손님이신 거죠? 이 정도면. 세 번째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세 번째 오셨습니다. 예. 어떠세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해 주세요. 세 번째 만남 너무 반가운.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도 뵙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스크 끼고 뵀죠. 와, 벌써 기억 속에 진짜 네. 방송에서 마스크 끼고 네. 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싶네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아주 이 EBS가 코로나로 초토화돼서 맞아요. 제가 없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우리 스태프분들 막 없고. 맞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 맥동민 작가님과 맞아요. 예. 하셨었고, 오늘은 우리 만났어요.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아, 예, 마스크도 벗고 진짜요? 예. 네,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동일 작가님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은 또 이제 처음 예, 북카페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아마 오늘 더 반갑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요. 환영 메시지 제가 하나 예. 읽어드릴게요. 김미라님, 존경할 만한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 한동일 작가님의 글과 말씀들이 울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 더 기대됩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시대에 한동일 작가님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어른이라는 지금 딱 그 무게감이 훅 더해졌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저는 그냥 단순한 작가인데 네, 그 작가로서 특히 이번 책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이것은 또 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들었습니다. 책의 또 이 앞부분에도 실려 있고요. 지금 어른을 기대하는 우리 카페인 분께 저도 그냥 작가인데 하실 때 한동일 작가님 그 표정에서 또 그 느낌이 묻어났거든요. 예, 예. 이 책에 어떤 느낌이 좀 달려 있는지, 그 전의 책들과는 어떤 게 좀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를 따라다닌 많은 수식어가 있었는데 네. 뭐 사제, 변호사, 뭐 하여튼 뭐 교수 이런 여러 호칭들이 있었지만 그 호칭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공부하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작업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작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척 아프고 외롭고 뭐 슬픔을 느낀 어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우리가 통상 아픔은 나누면 작아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게 아니라 아픔은 누군가의 타인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나의 아픔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나의 외로움의 방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까지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에만 집중했는 그런 제가 타인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아픔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서 네. 이제 쓰기 시작한 책이에요. 진짜 작가님께도 각별한 느낌으로 예. 다가오는 책일 것 같고요. 이 책 안에도 살짝 그 공간이 언급이 돼 있긴 하고 작가님의 또 전작 공부법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그 생각하는 방이라는 예.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작가님 또 계신 공간 그 집 안에 오늘 아침에도 그 공간에서 또 그 창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지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네. 늘 하죠. 예, 네. 늘 하죠. 그 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또 멈추면 하는 네.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청소. 그쵸. 청소. 예, 청소하고 어. 그러다 그 방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아. 예, 이렇게 하죠. 그런 시간들은 계속 지키시는 거죠. 항상 내 그건 삶에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에게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루틴처럼
생존을 위한 루틴이다. 예, 예. 마치 물을 마시듯이 예. 숨을 쉬듯이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오늘 북카페에 오신 겁니다. 지금 엄황용님은요. 북카페에 세 번째 오신 최초의 작가님 아니신가요? 하셨는데 그런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세 번째 오신 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제 그래요? 지금 기억에도 한 5년째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인데 예. 세 번은 네 한동일 작가님의 시간이 그만큼 좋았어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시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수능 일이기 때문에 사연들이 또 그것과 연관된 사연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 사연을 살짝 읽고 갈게요. 7817님, 저희 집 장남은 재수생인데요. 체대 입시 준비 중이라 오늘 시험 끝나고도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 실기가 있어서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할 수 있게 같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작가님이 응원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보면. 그 응원할 때 부담 갖지 마라. 뭐 즐겨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즐기고 부담 갖지 않는데도 엄청난 내공이 쌓여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엄청 되고 긴장이 엄청 된다고 하면 당연한 거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 예. 저는 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수험생 가족분들 긴장 안 하는 척 하시라 그랬는데 이것도 좀 부담일까요? 이게 잘못된 조언인가? 그것도 맞는데 네. 뭐 자녀들 앞에서 긴장 안 하는 척 해주는 것도 고맙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네.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근데 저는 시험을 볼 때 이게 저도 되게 내성적이고 과긴장하는 사람이어서 네. 막 가슴이 너무 떨리고 그랬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진짜 소년 한동의 시절이 막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긴장 정말 많이 하셨다는 고백들을 많이 해두셨던데요. 긴장도 많고 네. 그다음에 두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긴장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수능 보는 친구들 분명히 그 수험장 안에서 엄청 긴장하고 떨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딱 시험 끝나고 나온 날 그들에게 오늘의 날씨는 아마 평생 기억될 수도 있어요. 비 오고 우울한, 그래서 우중충한. 우리가 수능 날씨를 자꾸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엄청 많겠지만 네. 그 수험장에서 엄청 절망감을 느끼고 나올 친구도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한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숨을 깊게 내뱉고 네. 그다음에 나의 긴장을 그 한숨과 함께 날려보낸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다고 다 날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한숨을 통해서 긴장이 조금이나마 날아가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와, 너무나 큰 조언 이렇게 지금 주셨습니다. 이정욱 님도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셨고 귀 쫑긋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지금 한숨 편하게 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한숨 좀 쉬어야겠어요. 긴장이 돼서. 내 안의 불안을 예. 훅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예, 그냥 그렇죠. 출구로 그렇죠. 예. 한숨을 훅 내보내는 거. 예, 그런 느낌으로 우리 카페인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도요. 예. 긴장하신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요. 늘 긴장해요. 늘 긴장하시는. 예. 지금 이 책을 펼쳐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맨 처음에 걸어두신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가님이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해 네. 이글요. 아스트라 아스페라. 네. 이것을 맨 앞에 걸어두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약간 문장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네. 아드하고 베르는 라틴어의 전치사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장처럼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베르를 넘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별을 향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라는 거는 몸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몸을 통해. 그러니까 네. 인간이 어떤 것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무엇.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고난. 그렇죠. 그다음에 어려움, 아픔. 이번 책의 주제는 그 최종적으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 이 책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좀 쑥스럽지만 벡사티오 스토리아 피아트라는 말이 예. 있더라고요. 아픔이 스토리가 예, 되게. 예.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스토리가 되면 한 사람의 생을 증언할 수 있는 역사가 된다라고 적어두셨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과 견딤이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예, 보는 것. 그러니까요.
예, 모든 것은 보는 것에 시작하고 보는 것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제가 좀 적어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책 안에 보면 공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도 하셨고요. 소년 한동일에게 공부하는 열망을 심어준 그 경험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맞습니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 네. 오늘이 수능일이니까 공부는 내가 준비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결과만 예, 따지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는 과정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결과로서만. 네. 이거 참 잔혹한 어떤 잔인한 어떤 그 과정인데 그 잔인하고 잔혹한 과정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힘을 부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제게는 그게 저 자신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아주 일찍 저에게는 그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을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다. 어,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떤 날 몸이 아프다고 해서 회사를 뭐 임의로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네. 나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능을 본 친구들도 결과가 좋은 친구는 괜찮겠지만 결과가 안 좋은 친구는 다시 한번 며칠간의 아픔의 시간, 좀 더 긴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자신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 어떤 노동자가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을 조금 내가 공부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조금 일찍 깨닫게 된 것이 행운이었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재능을 일찍 깨닫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 행운, 그 재능이 꽃피어난 데는 엄청난 또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형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형 방에 있는 많은 원서들을 보고 저 원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좀 더 잘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중학교 어린 학생으로서 거기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제 눈에 확 띄었던 게 그 이어령 선생님의 축소재앙의 일본인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실 수가 있지? 그것이 소년 한동일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심어줬어요. 와, 어찌 보면 그래서 내 인생의 인생책 중에 예.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모든 책이 다 우리 생의 어떤 인생책이 될 수는 없지만 네. 분명 어떤 한 책은 내 삶의 인생책이 될 책은 반드시 있다. 한 문장, 한 구절, 그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책이 다 그럴 순 없지만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서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책이랑 안 맞아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오판인 거네요. 우리가 어떤 음악 하나 듣고 이 음악은 나랑 안 맞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책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은 헤맬 필요도 있고 예. 그러다가 나의 책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윤은님 지금 이 얘기하다 갑자기 이 사연을 읽으니까 예, 재밌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주문했어요. 네, 지금 저희 홈쇼핑 같은 느낌. 예, 홈쇼핑? 네, 아, 예. 방금 주문했어요. 책을 주문하셨다는 얘기겠죠. 내일이면 제 손에 있을 테니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을 지금 내가 주문했으니까 내일이면 이 책이 나에게 올 거야라고 믿고서 지금 뭔가 좀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프롤로그처럼 이 시간을 또 즐기고 계신 거겠죠. 오늘 카페인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즐기시는지가 좀 잘 느껴집니다. 진수정 님도 왠지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감동이고 눈물이 난다. 예.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예. 네. 그래서 이 프로가 다른 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남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바로 청취자분들이 카페인분들 바로 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건 예, 아닌데 예. 묘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든단 예, 말이죠. 이게 참 마법 녹화 같은 방송하고 또 다른. 맞아요. 진짜. 예. 마법 같은 일이고 한동일 작가님이어서 가능한 또 그런 더 가능한 경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이 북카페 2부에 어깨쯤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장면을 해봤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길
어떤 일이 잘 되려면 노력이 3, 이게 7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제 책에도 이것에 관한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차라리 이것이라고 하겠다. Vitam legit fortuna, non sapientia.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이라고 했지만 한 글자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려면 노력이 3, 이것이 7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힌트치고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요즘에는 이것이 9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 카페인 분들. 3대 7이란 얘기도 있고 뭐 1대 9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정답 아시면 나의 인생책, 인생 문장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인생의 라틴어 문장이 필요한지 등등 나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창의적인 오답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답도 저희는 상품 드릴 수도 있어요. 창의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재미나게 만드는 오답이면 선물 드립니다. 정답 아시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반디앱 무료고요. 이쪽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그 이 아이의 한숨을 아, 전자기타로 연주하는 곡을 소개하고 네.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한숨을 함께 음악 예. 들으면서 좀 내쉬면 되는 예. 거겠네요. 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을 가지고 오신 한동일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이하이의 한숨 기타 연주로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이런 버전을 또 골라오신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자주 들으시나요? 음악은 거의 뭐 작업할 때 항상. 항상 틀어놓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바로크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바뀐 게 있다면 이 책 전에는 늘 클래식 음악만 들었는데 이 책 이후에는 가요도 많이 듣고 어, 음악을 좀 듣는 장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냥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그 것일까요? 예전에 뭐 대중가요의 가사가 마치 나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 그것과 되게 멀게 살았는데 어, 이 지상에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 그래서 삶의 변화들이 또 예.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그 가사들이 예. 내 얘기 같다라고 예.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여겨지셨던. 대중음악을 듣고 가요를 듣다 보니까 이런 또 훌륭한 노래들이 있구나. 그래서 와, 음악 듣는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좀 앞서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럼 만약에 저희가 네 번째쯤 만나게 된다면 북카페에서 예. 한동일 작가님은 아이돌 음악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생길 수도. 예,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예. 최윤정님, 일부러 시간 맞춰 들어왔어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좋아하는 한동일 작가님이시네요. 이번에 휴가 나오면 라틴어 명문장 책 선물하려고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참 작가님 책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은 아마 내가 보고 느끼고 좋았던 것을 누군가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도 이 책에 있는 그 라틴어 문장들을 또 직접 쓰셔서 서재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번 책 보면서 나도 써서 좀 내 눈이 많이 시선이 닿는 곳에 예를 들면 노트북 뚜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붙여놓을까 써둘까 싶은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지금 고른 것은 좀 일단 짧은 것들로 많이 골랐는데 노트북 그 겉에 제가 뚜껑이라고 할게요. 노트북의 정수리에다 딱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것이 저는 대침묵이란 말이었어요. 예. 알툼 실렌티움 예. 이라는 거. 이 대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페이지의 옆에 글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런 말들이 좀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라틴어 문장 자체가 제 마음에 바로 왔다기보다는 그 문장을 고르신 작가님의 마음을 설명하신 그 문장들에 흔들린 건데 침묵은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야금야금 키워왔던 생각의 나무에 전지 가위를 들이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절대 침묵이 모난 나를 둥글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이것은 진짜 노트북 열 때마다 좀
내가 마주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이거 골랐어요. 덧붙여서 덧붙여서 예, 침묵은 고요하지 않다. 침묵은 고요하지 않다. 예,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을 이제 어떤 특정 공간, 예를 들어 생각하는 방이나 아니면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가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외적인 어떤 정적은 흐르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침묵은 절대 고요하지 않아요. 그 내면에 있는 소리에 오히려 귀 기울일 수 있는 예. 시간이군요. 한 세계의 문을 닫음으로써 다른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맞아요. 예. 근데 그 다른 세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고 사니까. 그쵸? 방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두렵기 때문에 좀 미뤄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침묵 알툼 실렌티움을 골랐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이 책 한번 펼쳐보시고 거기서 나의 인생 문장은 뭐다 찾으시면 어디다가라도 좀 붙여두세요. 그리고 외우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퀴즈를 주셨는데요. 예. 오답이 좀 왔는데 오답도 소개를 해볼까요? 7700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와, 오답으로 숨하렵니다. 숨. 예. 오. 네, 이것이 다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운이 네, 다야. 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 있는 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가능성 50%는 가지는 거니까요. 들숨, 날숨, 한숨 모두 우리 몸과 마음으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행위. 참 아름다운 오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답이지만 글자 수도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예, 그쵸? 대단하신데요. 예. 네, 8329님은 인생책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나온 이제 문장까지 함께 어린 왕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예. 꼽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향해 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연으로 보내실 수 있는 카페인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사실. 바쁘면.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 가끔 행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쏠려서 한국 사회가 쭉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래는 가난했지만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을 팔아서 은을 사고 또 어느 순간에 그 은을 팔아서 동을 사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척박하게 사람들 마음이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원래 우리 안에 가졌던 그 금이 뭔가 그걸 본다면 좀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8329처럼 네. 그 어린 왕자의 그것, 뭐 그 보이는 것을 향해 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요구되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가님 책 읽으면서 아까 공부하는 노동자의 정체성 얘기도 하셨지만 작가님이 공부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부분으로 정의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담 안쪽에 내가 유일하다는 자의식을 버리고 담 너머의 세상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일, 그거를 나는 공부라고 부른다라고 쓰셨던 예, 그 예. 문장이 또 저에게 마음을 막 흔들어 두기도 했었는데 담 너머의 세상을 탐구하고 고민하려는 여력을 많이 포기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담 너머에 무엇이 있지? 내가 전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려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른에게도 공부가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책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이렇게 갈 때 성인의 공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것이다. 통념을 깨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무엇을 외우고 어떤 지적인 내용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통념을 깨려고 하는 그 작업이 저는 성인의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책에 작가님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펼쳐내 주셨습니다. 아, 여기 보면 지금 작가님이 인생의 지향점으로 누구를 두고 사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예. 작가님의 경쟁자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르던데요? 그게 다른가요? 네. 그 주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에겐 또 다른 행운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집은 옥상이었어요. 그래갖고 네. 옥상이어서 옥상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쫙 보였는데 그 밤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빨간색 교회 십자가가 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교회가 몇 개 있나 쉬어보고 그다음에 360도 저를 둘러싼 중학교가 몇 군데 있는가 한번 쉬어보고 그럼 거기서 난 몇 등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이면 네. 전국으로 하면 또 다시 몇 등이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지금 나와 동갑에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그 아이들 유럽에 있는 아이들 네. 걔네들과 놓고 보면 또 순위가 얼마나 될까? 엄청 뒤로 쭉쭉 너무 아득해지네요. 쭉쭉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공부의 대상과 목표를 바꾸자. 여기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것보다 한번 한국을 한번 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 상대가 나왔냐면 책 속의 위대한 인물이 나의 경쟁 상대로 한번 해보자. 어. 예. 그럼 마치 뭐 베토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은 제가 너무 동경하는 분이죠. 경쟁 아닌가요? 경쟁할 수가 없죠. 왜냐면 베토벤은 아니라고 하시. 왜냐면 그분은 우리 오늘 첫 곡이 베토벤 곡이었는데. 예, 왜냐면 제가 너무 존경하고 왜냐면 그분도 많은 아픔이 있죠. 네.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네. 어떤 그분의 개인사가 있잖아요. 네.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또 그분은 뭘 했냐면 또 다른 작곡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참 슬픈 개인사인데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라는 그 선생님은 넘을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감히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책에 언급된 그 작가가 된 후에 경쟁자 예. 이분도 그분은 제가 정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지금 예. 이제 내가 넘어서고 싶은 대학자다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대학자. 왜냐면 네. 그분은 글을 쓰실 때 방에 컴퓨터도 없고 딱 조그만 책상에 아주 작은 노트 하나와 만년필 하나로 글을 써요. 근데 글을 쓰는데 그냥 그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듯이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인용조차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늘 현대 뭐 컴퓨터 어디 가서 책을 보고 인용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 인용문조차도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쫙 쓰세요. 그리고 그분의 정갈한 라틴어 문체를 딱 보면 그냥 탐복이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네요. 진짜 경이로운. 예. 그래서 제가 흉내내고 싶은 아. 분입니다. 이렇게 진짜 한동일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우리 반에 뭐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반에 누가 나의 경쟁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나를 가두는 경쟁일 예. 수 있겠네요. 훨씬 더 넓게 생각하고 더 그냥 깊게 우리 생각하고. 반에 있는 친구, 그다음에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 네. 그다음에 우리 나라에 있는 친구는 저는 한 배를 탄 그냥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동료다. 예, 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기 없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 책에 써두신 부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작가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하면서 공감하실 지점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공간에서 뭐 일터든 학교든 뭐 가족 구성원이든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또 생각을 담아두신 부분도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꼭 쟤만 없었으면 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밀착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 이건 가족보다 더 아주 밀착된 공간에 사는 건데 그러네요. 아주 대규모의 기숙사라면 좀 피해갈 수가 있는데 한 20명 미만의 소형 기숙사에서는 그 사람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살았던 거예요. 네. 너무 제가 너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저 사람만 좀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어.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원하던. 다른 곳에 가고 네.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음.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엔 그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럼 난 지금 행복하냐? 아,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우리 생활 밀착적인 고민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이 책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으로 선물 드릴 거고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또 도착했습니다. 1905님 오답 얘기해 주시죠. 가르마 7대3. 7대 3인 이것. 가르마. 이거 매력적인데. 네. 이런 오답 환영합니다. 정답도 물론 도착하고 있고요.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반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그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네. 리차드 스톨츠만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한동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장수에서 나온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수미 님이 연주 들으시면서 이 연주가 오늘 날씨와 한 몸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날씨까지 고려하셔서 선곡을? 그거까지는 아니죠. 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셔도 저희가 뭐 검증할 네. 길도 없고, 네. 잘 어우러져서 참 좋습니다. 전 재미났던 게 지금 음악 듣는 동안 한동일 작가님이 재밌다고 하시면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얘기하신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지금 토크가 막 그냥 흘러가고 있어서 예, 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행자의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이 시간 즐기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간 지금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던 중에 제가 또 북카페 에디션 그림을 어떤 걸 그려주실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이걸 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서 아마 예.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없었죠. 같은데 예, 예. 그 사이에 생겼어요. 저희 많은 알겠습니다. 전통이 새로 생긴 의식 전통 이런 거 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래야 돼요? 아니요. 저희 방송 아. 끝나고 나서 그 뭘 그릴지만.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 원이요. 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바티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어, 바티칸에 가서 그 한국인 최초 추기경님 네. 그 바티칸에서 봉직하는 추기경님 직무실에서 바티칸 광장을 쭉 바라봤어요. 그 광장에서 그러니까 추기경님 직무실에서 이제 바티칸 광장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곳에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한때 세계사 안에서 특히 중세 교회사나 중세사나 근대사에서 교회가 세 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그때 뭐라고 표현해 보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그러니까 보편이 세 개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는 그 세 개 안에 교회가 조그만 부분으로 이제 네.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세 개 안에 교회가 풍선처럼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보고 온 거는 광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교회가 마치 세상에 풍선처럼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보편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그 개별적인 것들을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원을 그리고 풍선을 하나 거기 딸랑딸랑 매달린 풍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고요. 저희 이 시간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 다시 듣기는 언제나 원래도 가능했었지만 이 원에 붙어있는 풍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북카페 인별그램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시고 계신. 예. 네, 북카페 인별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서 그 에디션 북카페 에디션 제작 과정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후에 예.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책의 한 부분을 만나볼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그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고 땅에서 제일 가까운 별. 그 지점 골라오신 예. 마음도 궁금해요. 그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고 땅에서 가장 가까운 별 나. 근데 사실 나라는 것이 제일 극복하기도 어렵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일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 존재를 통해서 네. 한번 우리 카페인 청취자분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그 네. 문구를 골라왔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목소리로 이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고 땅에서 제일 가까운 별.
스텔라 울티마 첼로 치티마 테리스.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간으로 하여금 태고적부터 하늘을 바라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즉, 현실로부터 상대적 박탈을 느끼는 인간이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들의 이야기와 우주, 빛과 시공간의 운동 등에 몰두함으로써 또 다른 신화를 땅 위에 써내려간 것이 아닌가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속박되어 불평등과 억울함을 견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신의 나라를,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바라보고 꿈꿀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겨울 때마다 저는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고 땅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바로 당신과 나, 인간을 운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동일 작가님 낭독으로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중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고 땅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쓰신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책으로 읽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육성으로 직접 읊어주실 때, 읽어주실 때의 전달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듣고 있는 카페인 분들도 전율 같은 것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우리 고은님 방송을 들을 때 느끼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글도 잘 쓰고 어떻게 목소리도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아유, 그렇게 생각되는. 아니 작가님도 마찬가지죠. 아, 그런가요? 예, 우리 모두 대부분 작가들이 자신의 글을 또 이렇게 소리내어 읽을 때는 그건 정말 거기서 피어나는 아우라는 뭐 어디서 복제 불가능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들기도 하는데 특히 또 지금 골라오신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더듬어 찾게 만드는 챙기게 만드는 그런 문장 같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또 이 내용들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네. 지금 현세의 이 힘듦이 있지만 그 죽어서 내세로 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어떤 그걸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현실의 삶이 부정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비판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별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 지금 해주신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책뿐만이 아니고 작가님의 책들을 쭉 따라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시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광각의 느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작가님 책을 읽고 나도 뭔가를 느끼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시야 확보를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계속 그것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돼. 어디로부터 우리는 어디에 있어. 라는 그 감각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10대나 20대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10대나 20대 때는 한 살이라는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때예요. 한 살, 두 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은 벌써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나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네, 무척 마음이 쫓기고 맞아요. 막 서둘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10대 때, 20대 때 웃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50 이후에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막 친구들이 막 치고 나갈 때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었는데 그때 저 스스로 다독였던 말은 그래 지금 먼저 가. 근데 나는 나의 시간들을 준비해 가면서 50 이후에 정말 웃는 시간들
그런 얼굴들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능 날이니까 특별히 더 그 수능의 결과 나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는 친구들 보면 왜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네. 근데 나의 시간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내가 언제 웃을 수 있는지, 언제 웃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오늘의 정답이 가르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답이라고 아까 소개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정답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운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운입니다. 운. 운. 네. 가르마 아니고 운. 이렇게 어렵죠? 이게 오늘의 가장 네. 난제였어요. 효과음 맞추기. 아, 그쵸? 어렵습니다. 예. 오늘 운이었습니다. 예. 운. 그리고 센스 만점 오답도 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일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원, 그리고 그 원에 똑 옆에 붙어있는 풍선 그림이 담긴 한동일 라틴어 인생 문장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발표해 주셔도 돼요. 여기. 예, 7700님, 1905님, 2395님께. 네. 예.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 예. 네, 잘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저는 이 책 안에서 특히 어떤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둔 부분들도 좀 많이 뜨끔하면서 챙겨봤거든요. 불행을 우리가 재해라고 많이 여기지만 이 책에 보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누적된 것이 불행을 부르기도 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일상, 잘 관리된 일상으로 초대한다라는 맥락의 얘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습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발적인 어떤 범행, 뭐 네. 무의식 중에 어떤 했던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저는 네. 그 동의하지 않아요. 어, 수많은 의식들이 쌓인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 그러니까 제가 주로 법원 가서 얘기하는 건데 우발적 범행은 거의 없다. 왜? 어떤 한 인간이 범행을 하는데 그게 욱해서 그 정도로 잔인한 범행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누가 한 사람 탁 때리는 것도 어떨 때는 가슴이 떨리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 일상을 해서 수없이 생각한 그 반복한 그 의식들이 모인 무의식이 만든 일이다라고 이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습관은 바로 우리 안에서 무수히 만든 의식이 만들어낸 무의식. 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의식이 될 네. 만한 좋은 의식을 만들지 이제 그거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쌓아가는 것, 채워가는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살짝 얹어보자면 매일매일 쌓아가기에 북카페라고 하는 요 시공간도 그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공간이죠. 역할을 할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시공간, 이 북카페라는 공간이 제 책에서 가장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아픔의 스토리가 되게 바로 이 북카페에서 소개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스토리가 되게 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 윤고원의 북카페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아, 사실이니까요. 이건 라틴어 문장 없나요? 빡드메스트. 와, 네. 받아 적으세요. 카페인님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이 곡을 골랐습니다. 왜 이 곡을 고르셨나요? 어떤 분이 추천해 줬어요. 중요한 분인가요? 아주 중요한 분이 될것 신뢰하는 같습니다. 분이 예. 네, 추천해 주신 바람이 부네요.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끝에 나오는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 문장 이스테 예. 피니스라는 문장. 네, 이 문장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작가님 목소리로. 그거 어디 있어요? 맨 끝에요. 아, 21쪽이요? 네, 아니 대본 말고 제가 그냥 책에서 책의 맨 끝에 그래요? 있었어요. 저 혼자 오늘 작가님이 완전- 쓰신 책이요. 예. 진짜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책에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됩니까, 이제? 아니요, 예. 읽지 말고 요 그냥 문장을 아, 이스테피니스? 네, 그거 하나면 됩니까? 네, 예. 그거 하면 됩니다.
예, 이 이것이 시간을 끝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만날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